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이동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에 또 장마철이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 목과 등과 허리, 우리 몸을 받치고 있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전에 큰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했던 이 척추 질환이 최근에는 대개의 경우에는 수술할 수 있는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얼마 안 되고요.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마철이면 저기압의 상태에 있는데요. 우리 디스크나 관절 안에 있는 관절강 안에, 즉 디스크 안의 압력이 장마철에, 즉 저기압에 노출이 돼 있으면 올라가게 됩니다. 외부가 저기압이니까 삐져 나오려고 그러고 밀려 나오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이 이런 여름 중에서도 장마철에 통증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를 들으신다면 여러분 척추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을 받치고 있는 기둥 역할도 하지만 우리 오장육부를 연결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 척추 건강이 좋지가 않다면 수명 자체가 떨어진다는 일부 보고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수술 없이 허리를 곧게 펴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환자를 대화하면서 척추를 치료하는 것 중에서 꼬리뼈로 접근하는 신경유착 박리술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보다 더 발전된 단계로서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있습니다. 또한 물렁뼈인 디스크가 삐져나와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디스크로 직접 접근을 해서 신경을 풀어주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 치료까지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고 한다 그러면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무조건 디스크 질환은 아닌데요. 증상을 좀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저리다, 시리다, 쑤신다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아린다, 찌릿찌릿하다 또는 차갑다 이런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뻐근하고 먹먹한 경우도 허리가 아픈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가장 좌측 그림을 보시면 단순하게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더 진행이 돼서 두 번째 그림처럼 허리와 다리까지 방사되는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엉치 주위로 쭉 뻗쳐 내려가면서 사타구니까지 아픈 통증 또는 이렇게 양쪽 엉치 위로 올라오는 통증까지 허리 디스크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통 이제 허리 증상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질병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허리 디스크 자체가 밀려 나와 있는 경우가 허리 디스크입니다. 이 가운데 그림이 정상 척추관인데요. 이 그림처럼 위에는 디스크가 있고 노란 인삼뿌리처럼 신경이 양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것이 정상 척추관이죠. 그런데 저 왼쪽 그림처럼 허리 디스크는 한쪽으로 볼록 나와서 대개는 한쪽 신경을 누르게 돼서 빨갛게 변성이 되어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허리 디스크입니다. 반면에 어르신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척추관 협착증은 사방에서 이렇게 신경 통로를 에워싸기 때문에 신경 자체가 목졸라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치료 원리나 기법이나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증상을 구별할 수 있도록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그림은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 자체가 볼록 나오기 때문에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디스크 안에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증상이 심해집니다.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 통로 자체가 사방에서 목졸라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숙이면 오히려 그 통로 자체가 열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숙이는 경우에 증상이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구별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허리 디스크는 앉으면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우리가 허리 디스크 안에 압력이 앉으면 더 올라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kg의 환자가 앉으면 150kg 정도의 무게가 디스크를 더 누르게 됩니다. 따라서 허리 디스크 환자는 보통 앉으면 더 증상이 심해지죠.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걸으면 더 서 있으면 특히 10발자국, 20발자국 아니면 100m, 200m
점점점 걸으면 걸을수록 다리가 힘이 풀리고 다리가 땡겨오면서 엉치가 아픈 그런 증상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두 가지 질병을 구별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두 가지 병을 다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가 진단을 통해서 또는 주위의 전문의를 통해서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비수술로 척추를 치료하는 것이 특징인 치료를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자, 전신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전신마취 자체가 특히 고령 환자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국소마취만을 통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죠. 또 절개를 하지 않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흉터와 출혈이 없습니다. 또 시술 후에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통증 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짧습니다. 보통 한 20-30분 안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른 회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큰 특징이 있죠. 누구나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원하시고 또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하지 않다는 겁니다.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전신의 당뇨나 고혈압, 심근경색 또는 고령의 환자한테 부작용 없이 이물질을 집어넣거나 또는 큰 절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위험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19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굉장히 늘어난 척추 수술 때문에 처음에는 좋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수술을 받은 경우에 다시 재수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또 예후에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크게 사용되고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도 과연 비수술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슬라이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척추를 수술하는 외과 의사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가 힘들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는 마비가 있는 경우는 급하게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도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3개월, 내가 3개월이라고 써놨지만 혹은 6개월 아니면 거의 한 1년 가까이 또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고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에는 선생님과 상의해서 비수술만이 다가 아니고 수술적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서 상의를 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지 이런 것들은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수술적 치료가 무조건 100%의 치료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여러분, 척추 질환에 따라서 이런 비수술과 수술에 대한 맞춤형 치료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오늘은 제가 고주파를 이용한 디스크 치료와 또 꼬리뼈를 이용한 유착 박리술, 내시경 치료, 또 미세 현미경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우실 거고요. 재밌으실 텐데 염증이 생기고 신경관절에 손상이 오고 노화가 오면 염증 물질이 생기고 찌꺼기가 껴서 신경통로 하수구가 쉽게 말해서 막히게 되고요. 이런 것이 만성화가 되면 시리고 저리고 당기고 마비가 오게 되는 이런 것들이 디스크 질환의 진행 과정입니다. 즉 퇴행의 과정이고 노화의 과정인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젊은 연령대에서도 이런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호발되고 있습니다. 자, 꼬리뼈는 우리 몸에 굉장히 피부가 얇고요. 누구나 꼬리뼈를 만질 수 있죠. 이 꼬리뼈를 통해서 척추관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척추관에 들어가는 입구 꼬리뼈가 우리 그 척추관으로 들어가는 현관문 입구가 되는데요. 이곳을 국소마취만을 통해서 직접 들어가서 신경에 늘러붙어 있는 신경을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만 아니고 물리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신경유착 박리술입니다. 그전에 10년 이상 시행됐던 신경성형술과는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치료이고요. 신경성형술을 했을 때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또 개발된 것이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입니다. 꼬리뼈로 접근을 하되 병변이 있는 곳까지 직접 내시경이 들어가서 3mm 내시경이 들어가서 유착을 풀어주고 불을, 즉 염증을 꺼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꼬리뼈 내시경은 지금 보시는 것이 실제적인 내시경 카테타고요. 요거를 확대해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내시경과 레이저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런 기구를 통해서 꼬리뼈 안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꼬리뼈 안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제일 왼쪽 그림 보시면 시술 전에 그림 보시면 제일 왼쪽 그림 보시면 양쪽 대에 다 하얗게 신경이 보이고 가운데 이렇게 살색처럼 뻘겋게 보이는 것이 디스크가 튀어나온 겁니다. 저 바닥 안쪽에서 튀어나와서 보이는 건데요. 이것이 내시경 화면이고요. 치료 중간에 디스크 안에다가 레이저를 써서 가라앉히고 있는 장면이고 시술 이후에 완전히 이렇게 까맣게 뻥 뚫린 것처럼 이 화면 안쪽으로 디스크가 가라앉아서 신경 겨드랑이 사이에 디스크가 완전히 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꼬리뼈 내시경 치료는 실시간으로 보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환자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정확히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하는 한 가지 예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어머님은 67세 어머님이시고 협착증 환자시죠. 지금 이제 MRI를 지금 보시면 이 노란 원 안에 하얗게 신경줄기가 쭉 내려가다가 까맣게 두 군데가 막혀버리셨죠. 이런 것들을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10년 동안 양쪽 다리 보행이 안 되시고 또 이 보행 장애가 생기시고 계속 주사 맞고 여러 가지 그런 뼈 주사나 신경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았고요. 이분은 당뇨가 있으시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사 치료만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합병증과 당뇨가 오르고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꼬리뼈 수술 자체의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자, 시행 결과를 보십시오. 왼쪽 그림 보시면 양쪽 다리가 파랗고 저리고 시리고 보행이 되지 않았는데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렇게 따뜻한 색깔로 돌아오죠. 파랗게 보이고 시렸던 피순환이 적외선 치열 검사에서 허리에서 신경 통로가 열리니까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작동을 잘해서 양쪽 다리가 순환이 잘 되고 보행거리가 넓어지고 보행거리가 길어지니까 수명이 늘어나고 혈당이 떨어지고 혈압이 잡히고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졌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 장면입니다. 여러분께 시술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저게 뭔가 들어가죠? 초록색이 보이는 게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환자랑 대화를 하면서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국소 마취만을 통해서 저런 특수한 카테터가 삽입이 되게 됩니다. 저런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서 이제 환자랑 대화를 하면서 평소 증상이 있는지를 우리가 대화로서 물어보게 되죠. 물어보면서 환자 병변을 찾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은 내시경 장면입니다. 저런 손의 조작과 컨트롤을 통해서 유착을 직접 풀어주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내시경 장면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장면이고 저 초록색이 레이저입니다. 초록색이 레이저가 이 디스크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양쪽 신경 겨드랑이에서 화면에서 밀려 나와 있는 디스크인데요. 이제 점점 치료하면서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환자랑 대화하면서 레이저를 계속 쏘고 유착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쭉 화면 안쪽으로 그렇죠. 가라앉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치료 원리로 치료를 하는 것이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의 원리입니다. 지금 그림 보시는 꼬리뼈 내시경 치료를 예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세 된 여자 환자시죠. 왼쪽 MRI 보시면 노란 원 안에 디스크가 두 마디가 볼록볼록 나와 있고 주부신데요. 30분 앉아있기가 힘드시고 통증이 있으시고 디스크가 있으니까 앉아있기가 힘드신 거죠. 3개월 동안 계속 치료했는데도 증상이 악화되시고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 예전 방식으로 봤을 때는 수술을 권유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정도 돌출된 디스크 가지고 수술하기에는 저도 외과 의사로서 약간 좀 아까운 면이 있고요.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권유를 드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꼬리뼈 내시경 치료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제 왼쪽 그림처럼 디스크 안으로 꼬리뼈 안으로 들어가서 내시경을 보면서 디스크를 치료를 했고요. 자, 전에 이 위에 두 그림을 보시면 팬티 라인으로 이렇게 파랗게 엉치 통증이 심하면서 다리까지 이렇게 저려 내려왔죠. 이런 증상으로 괴로워했던 환자인데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를 시술을 통해서 수술 없이 이 양쪽에 팬티 라인이 따뜻해지고 엉치 통증이 좋아지고 다리가 피순환이 잘 돼서 보행이 굉장히 잘 되었던 좋은 치료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해피하시죠?
수술하지 않고도 쉽게 나을 수가 있고 통증의 개선이 있으니까 보행거리가 늘어나고. 예, 우리 주부님들 엉치 통증이 많이 심하신 경우에도 사실 아이들 돌보느라고 수술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좋은 치료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제가 한 분 더 소개를 올릴까요? 오히려 고령인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어르신들 85세 남자 환자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MRI 보시면 하얗게 뒤로 물줄기가 내려오다가 두 마디가 완전히 막혀 있죠. 고령이시고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으시고 또 예전에는 과거에 심근경색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전신마취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5분을 보행하고 서 있으시면 다리가 저리고 시려서 쉬었다 가셔야 되고 수술에 대한 강력한 거부 반응, 그러니까 겁이 나시는 거죠. 또 예전에 심장 문제가 있으셨기 때문에 수술은 함부로 째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했습니다. 위에 두 화면이 시술 전의 증상입니다. 엉덩이와 또 엉덩이 아래쪽, 엉치, 허리, 다리 쪽으로 급기야는 이렇게 양쪽에 피순환이 아예 안 돼서 시리고 찬, 보행이 안 되는 이런 경우인데요. 시술 이후에 아래쪽 그림처럼 엉치 통증이 사라지고 다리가 많이 개선이 됐던, 보행이 늘어나고, 보행이 늘어나다 보니까 심폐 기능이 좋아지고 혈당이 떨어지고 굉장히 라이프 퀄리티, 삶의 질이 향상됐던 그런 좋은 치료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꼬리뼈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꼬리뼈 내시경 치료 이후에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건데요. 자,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란 무엇인가? 내용이 좀 어렵죠. 이름이 고주파를 이용해서 수액, 즉 디스크 안에 있는 수액을 압력을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자, 1번 그림 보십시오. 저렇게 디스크 안에 바늘이 들어가는데 이 그림처럼 이렇게 빨간색 디스크가 돌출이 돼서 위에 노란 신경을 누르고 있고요. 이렇게 권총같이 생긴 이런 시술, 고주파 시술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가서 신경 자체를 풀어놓는 좋은 치료 사례라고,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기를 구우면 쪼그라들죠. 오징어 같은 경우에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으면 열을 가하면 쪼그라들죠. 이런 식으로 디스크 안에 고주파 열을 가하게 되면 찢어지고 밀려나와 있던 디스크가 쪼그라들면서 원래 자리로 리모델링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 고주파 치료 감압술의 원리입니다. 지금 고주파 수액 감압술, 그럼 어떤 환자들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거냐? 치료 대상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환자들한테 효과적입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에 비해서 목 디스크는 제 손톱만 합니다. 허리 디스크가 제 손바닥 반만하다고 한다면 목 디스크는 제 손가락, 엄지손가락만 한데요. 사이즈가 더 작기 때문에 고주파를 치료했을 때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허리 통증이 있고 쑤시고 엉치나 허벅지나 다리가 당기는 이런 환자분들, 특히 하반신의 어느 부분에 힘이 없는 하반신 위약 증후군 환자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한다든지 머리를 감는다든지 양치질을 한다든지 그럴 때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 또 오래 앉아 계실 때 묵직한 요통이 있으신 분들, 머리를 숙이거나 아플 때 통증이 오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의 좋은 치료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시청자분들. 주위에 있는 전문병원이나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좋은 치료로 충분히 통증, 오래된 통증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고주파 수액 감압술의 치료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주파 수액 감압술 치료 사례는, 자, 49세 여자 환자세요. 헤어 디자이너시고 오래 앉아 계시기 힘든, 또 앞으로 숙였다가 제꼈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허리를 굽었다 폈다 하니까 엉치나 다리 통증이 심해지시면서 이렇게 새카맣게 디스크가 보이시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할 정도의 디스크는 아니지만 만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를 굉장히 괴롭히게 됩니다.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허벅지가 저리고. 그래서 디스크 안으로 들어가서 고주파 치료를 했습니다. 디스크 안에 문제가 있으면 디스크를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에서 많은 주사를 맞는다고 디스크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낫지가 않죠. 지금 치료 사례를 한 분 소개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께서 문의 전화가 오신 것 같습니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현대인들의 고질병이죠. 허리 통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시청자 궁금전화 한 통 받아볼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는 다리가 시리고요. 네.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 막, 다리가 시리니까요. 네네. 막, 이렇게, 막 근육 마냥 뭉쳐가지고요. 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네. 다리가 돌아가고 막 그래요. 아, 어머님. 네.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0회시요. 네? 60회. 아, 그러면 아직 아주 많은 고령은 아니신데 다리가 돌아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허리에 협착증이 있대요. 예. 혹시 그 주위 병원에서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네. 예. 그 허리에서 MRI를 찍어서 신경이 눌려 있는 걸 확인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 MRI는 아직 찍지 않으셨고요. 네, 안 찍고 그냥 찍어가지고요. 네네.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뭐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하고 네, 계십니까? 주사 치료하고 있는데도 별로 효능이 없어서 다리는 자꾸 저리고 시려. 그렇죠. 찬물 시리시죠. 던진 거 마냥. 특히 서 있거나 걸으실 때 그러십니까? 아니요, 그냥도 그래요. 아, 지금 가만히 시려가지고요. 계시니까? 예, 예. 그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척추 협착증 증상이 맞으신데요. 예,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가만히 계실 때도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당겨 내려간다면 예. 꽤 경과된 협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로는 서 있거나 오래 걸으실 때 증상이 생기시는데요. 네, 저는 가만히 있어도 시려요. 가만히 계셔도 시리면 어느 정도는 아이고, 병이 진행이 돼서 신경이 네. 조금씩 상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물론 MRI 검사가 그렇게 뭐 싼 검사도 아니지만 네, 이런 그 신경학적 증상, 즉 신경이 상하는 증상이 보이게 된다면 네, 어머님 한번 전체 척추를 검사를 하는 MRI를 촬영을 해서 예, 신경의 마디마디에 도대체 어디서 신경이 눌려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면밀히 검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이 빠진다고 하셨는데 힘이 빠지는 경우에는 그 단순한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으시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적절한 치료와 시술을 통해서 신경을 풀어주고 감압시키면 충분히 신경학적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 선생님 주위에 있는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검사하시고 치료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여기서는 약물 치료만 하는데요. 네네. 한 20일 했는데 효과가 별로인 것 같아요. 시리고 저린 건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대개는 처음에 약물 치료로 시작을 하는데요. 네, 한 달 가깝게 했는데 약물 치료로 호전이 없으시면 네. 다음 단계로서는 이제 검사를 정확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머님 궁금증 좀 풀리셨어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문의 전화 많이 오고 있다는데요. 시청자 전화 연결 한 통 더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허리가 10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네. 네네. 지금 텔레비 보고서는 지금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예. 예, 말씀하십시오, 아버님. 예, 예.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남남입니다. 아유, 멀리서 전화주셨군요. 예, 네. 예. 텔레비 보다가, 그래서 네네. 지금 전화드렸는데, 내가 73살이거든요. 예, 예. 예, 허리 수술한 지가 지금 10년 됐습니다. 예, 예. 4번, 5번, 6번에 핀을 꼽아가지고, 네네. 이 대퇴부 뼈를 갈아가지고, 요 고정을 시켜놨거든요. 예, 예, 아버님. 협착증에 전방에다가 뭐 협착증에다 이래가지고 전방 전이증.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해놨는데 예, 예, 아버님. MRI 찍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네네. 여기가 또 허리근 이 뭉거진 이 부위에 양쪽으로 손바닥 맞이가 썰이고 예, 예. 뭐 판물 얹어놓은 거지 썰이고 아파요. 아, 그러세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또 며칠 뒤에다 잘 또 다니다가 발밑바닥이 썰이고 막 두들고 막 이러거든요. 아하. 그러면 파스를 붙이고 이랍니다. MRI 찍어도 뭐 전혀 이상은 없다고 하시고요. 예. 예. 그 아버님 그 MRI를 찍으시면요. 수술한 다음에 예. 수술이 잘 돼 있어도 신경이 잘 열려 있는 것만 보이지 예.
수술하신 다음에 몇 년이 지나게 되면 그 수술 부위에 나사못을 박았던 그 수술 부위 자체에 예. 유착, 즉 신경끼리 늘러붙는 그런 병이 생깁니다. 예, 예. 그래서 나사못을 고정하신 분들의 특징이 보통 그 고정한 마디 자체는 괜찮지만 그 위에나 아래가 신경 통로가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예. 뿐만 아니라 그 수술한 그 자체 그 마디에도 신경이 MRI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늘러붙는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수술하는 사람이지만 이 수술을 다시 재수술을 들어가 보면 예. 신경끼리 완전히 늘러붙어 있어서 예. 신경 앞, 뒤, 옆으로 늘러붙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 아마 그런 데서 문제가 천천히 생기신 것 같습니다. 예. 내가 딱 10년 됐는데 아래 네네. 작년에 MRI 찍었거든요. 네네. MRI 찍어보니 아무 이상 없대, 예. 이제 MRI 찍고 또 기본적인 몇 가지 검사를 하시면 예. 수술 부위에 이 못을 박아놓은 근처나 수술 부위 자체에 어떤 신경이 눌려 있는지를 직접 내시경 치료나 이런 걸로 찾아 들어가서 보면서 치료하면 우리가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버님. 예, 예, 예. 주위에 그 전문 병원이나 또 예. 이런 내시경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들과 상의하셔서 예. MRI상에서 보이지 않지만 내시경에서 예. 보일 수 있는 병변을 찾아서 치료하시면 수술 예. 다시 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럼 뭐, 예, 예. 나는 서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안녕히 계세요. 예, 네네. 예. 예. 네, 아버님 빠른 시일 내에 정밀 검사 받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볼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병원에서 네. 아까 꼬리뼈 시술도 지금 받고요. 네네. 그 다음에 제가 다시 그 다음 단계 일주일 후에 다시 시술을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시술을 받고 나서도 계속 통증이 네네. 없어지지가 않고 네네. 계속 통증이 있고 이제 다리 부분이 계속 저려서 네네. 아직 시술을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받자고 했는데 네네. 원래 이렇게 통증이 계속 가는지 제가 MRI를 찍었을 때는 네네. 디스크라고 이제 판정이 났었거든요. 협착증은 아니고요. 협착증에서 3번, 4번, 5번 해갖고 조금 심하다고 해서 네네. 제가 시술을 받았는데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시술을 하면 금방 통증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네네네. 제가 꼬리뼈 시술도 받고 일주일 뒤에 여기 허리에서도 받았거든요. 근데 통증이 사라지지가 않아서 예. 예. 통증 호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안 된 건 아니고요. 네네. 시술을 하기 전에는 네네. 밤에 다리가 너무 저리고 아파서 네네. 잠을 못 잤거든요. 네네. 시술을 처음에 하고 꼬리표 하고 나서는 네. 조금 이제 통증이 완화가 됐었는데 네네. 그리고 두 번째 하고 나서는 네. 계속 좀 다리가 다리가 당기는 통증이 아니라 네. 옆쪽으로 좀 이렇게 타박상을 입은 듯한 네네네. 그런 느낌이 들면서 계속 통증은 있거든요. 어머니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고 이 증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39이고요. 몇 년 되셨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네네. 예, 디스크 수술을 한번 받았었어요. 시술 레이저로. 그렇군요. 네네, 그랬는데 다시 한 1월 달쯤에 재발을 해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네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이제 유병 기간, 즉 증상의 기간이 길고 특히 과거력상 수술을 하셨던 분들은 사실 다시 재발된 경우인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증상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꽤 오래 갑니다. 사실 수술을 전혀 하지 않았던 분들에 비해서는 치료 기간이 좀 늘어나는데요. 네네. 사실 재발이나 또는 수술하셨던 분들도 많이 오셔서 치료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 거의 반에 가깝게 수술하신 분들이 다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한 반 정도는 되거든요. 오시는 분들의. 네네. 그래서 수술을 안 하신 분들은 잘 낫습니다. 정말. 그런데 수술을 하셨던 분들이 좀 치료 기간이 길어지죠. 3 내지 6개월.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여러 번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남아있는 통증들은 몇 가지 좀 적절한 시술을 섞어가면서 치료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네. 원래 이렇게 시술을 받아도 네네. 이렇게 통증이 있는 거는 맞나요? 사실 통증 자체는 많이 경감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술할 때 유착이 좀 덜 풀어졌다든지 아니면 네. 유착 밴드가 너무 세게 붙어 있으면 한 번에 다 풀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거는 그거를 직접 시술했던, 그러니까 즉 주치의가 직접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예. 그 시술했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원인을 한번 찾아 나가시면 차분차분하게 찾아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럼 제가 2번 정도 했는데 네네. 원래 디스크가 심하면 이 네. 정도의 예를 들어 통증은 계속 올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요. 예, 예. 좀 보면서 선생님과 네. 상의하시면 차근차근 수개월 안에는 해결이 될 만한 그런 경우로 보입니다, 아버님.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증상 재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더 세심한 관리해 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저는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요. 네. 저, 네, 네, 계속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어머님. 네, 저 허리가 네네. 엉치 있죠, 엉치. 엉치, 예, 예. 네, 엉치 쪽에서 아파가지고 왼쪽 예. 실부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오래 서 있으면은 다리가 막 저리고 시려요. 아, 예. 한쪽만 그러십니까? 양쪽 다 그러십니까? 양쪽 다 그래요. 양쪽 다 막 그냥 막 시려워요, 막. 예, 예. 네, 걷기도 그리고 힘드신가요? 걷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걷기는 괜찮은데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일어날 때. 예, 일어나면은 이제 왼쪽 그 시부 쪽으로 엉치에서 왼쪽 시부 쪽으로 해가지고 막 그냥 통증이 와요. 예. 예, 그리고 통증이 오고 네. 또 이렇게 엎드려요. 제가 막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좀 쓰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병원에 가봤는데요. 예. 병원에서 MRI를 찍어봤거든요. 예, 예, 예. 근데 3번하고 4번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비수술도 그 주사 있잖아요. 그것도 마주보고 네네. 또 그 저기 뭐야 그 근육 주사, 네네. 네, 근육 주사도 마주보고 또 운동을 좀 하라 그러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운동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운동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운동이나 이제 재활치료는 보조적으로 필요는 한데요. 네.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재활치료나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더 악화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통증이 있을 때는 일단은 운동은 멈추시고요. 네, 정확하게 만약에 MRI 검사하시고 하셨으면 네, 그 신경이 늘러붙어 있는 곳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그것이 원인이 디스크가 많이 나와 있으면 고주파 치료나 디스크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네. 협착증이 있다면 신경을 펴주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착증하고 디스크라고 하더라고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경우에 해당되시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 네, 그런 경우에는 엉치부터 다리까지 막 시리고 땡겨 내려가는 그런 그 콤비네이션 된 증상이 많이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고주파나 꼬리뼈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물론 상의하셔가지고 직접 환자를 진찰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엉치가 많이 아프시다면요. 네, 엉치가 예. 엉치가 그냥 막 통증이 와요. 엉치면은 그 꼬리뼈 바로 위에거든요. 그렇습니다. 고관절에 가끔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허리 증상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고관절 같은 고관절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찰을 하다 보면 환자를 만져보면 의심이 됩니다. 그러면 고관절 MRI를 오히려 찍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글쎄요. 고관절 같아요. 근데 자꾸 의사 선생님은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하고 이번에 그 운동을 해봐가지고 안 되면 수술을 하자 그러는데 네네. 제가 또 수술에서도 막 겁이 나서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병원을 못 가고 있어요. 면밀하게 진찰하고 또 고관절까지 다 체크를 하면 척추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고관절 안에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궁금증 좀 풀리셨어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는 허리 전방 정리하고 4, 5번 협착이 좀 심해가지고 네네. 치료를 받고 한 2년 됐는데 예.
그러면은 엉치 밑으로 네. 되게 아프고, 오른 다리가 되게 아프고. 그래요. 오른 다리도 아프시고요. 예. 전방 전이증 진단을 받으셨네요. 예. 전방 전이란 거는 뼈가 이렇게 어긋났다는 병이거든요. 예. 혹시 수술 권유를 받으셨습니까, 어머님? 예, 가는 데마다 수술 권유를 다 받았습니다. 네. 가는 데마다 수술 권유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수술적 치료에 해당되시는 거는 같은데요. 예. 뼈가 어긋나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디스크나 협착증 두 가지가 다 동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뭐 수술하는 건 아니지만 이 예. 비수술적인 치료 가지고 어긋나 있는 그 자체를 교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 최근에는 어긋나 있어서 신경이 막혀 있는 경우를 비수술적인 걸로 뚫어주고 그 다음에 예. 그 허리의 근력 보강, 즉 프롤로 치료나 근육 보강하는 운동이나 어떤 주사 치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한다면 최대한 수술을 늦출 수는 있고요.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마비가 온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수술을 하셔야 되겠죠. 네, 어머님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포도나무병원의 이동엽 원장과 함께 수술 없이도 허리 곧게 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